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과일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또한 왜 시행되었는지, 최근에 이혼 분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재산 분할이 시행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19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광복 이전의 시대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제감정기 이전에는 조선시대였고, 조선시대에 이혼 시 재산 분할 이런 개념이 없었죠.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옛날엔 가부장적 시대가 강했고 이혼율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런 가부장적 시대는 광복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됐습니다. 서로 으쌰으쌰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규정 혹은 이혼했을 때의 나의 삶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또한 전쟁 때문에 남자도 많이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산 분할이라는 법 자체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이때 재산 분할 제도가 도입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위책자의 위자료만 청구만 가능할 뿐 수치화된 규정은 없었죠. 즉, 이혼을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에 대한 규정은 수치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 뒤 대망의 1989년 드디어 재산 분할 청구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에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때부터 이혼 시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이 수치화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무조건 반반은 아니었습니다. 부부 별산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 제도가 시행되었죠. 부부 별산제는 간단하게 결혼 전에 형성한 자산 혹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의 재산 분할 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차 한국이 발전하고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로 재산 분할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규정이 점차 확대되고 판례들도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란 중 가장 큰 핵심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따라 여성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평균 교육 수준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사회에서 일했으면 벌었을 돈을 전업주부 하느라 혹은 육아를 하느라 벌지 못했다 라는 합당한 이유가 생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10년 이상 내가 주부 생활을 했는데 이혼을 해버리면 지금 당장 마땅한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거세졌죠. 왜 이런 주장이 강해졌냐 하면 2000년대의 한국의 상황은 대부분 여성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시대였고 육아를 하는 시대였으면서도 여자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도입된 사상이 바로 가사일도 급여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자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는 사상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외벌이 가정의 경우 당연히 가사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직접 돈을 벌어오는 사람보다 재산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벌이의 가정에서 가사일을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 분할은 최대 50%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부부 별산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으로 인한 자산 상승에 대한 부분의 차액은 재산 분할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구입한 아파트가 5억이었을 때 결혼 후에 그 아파트 금액이 10억 올랐다면 15억이 됐겠죠? 그 15억 중 10억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공정하다 생각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혼 시 재산 분할법에 대한 법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당연히 무조건 반반이 아니므로 정확한 기여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이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유책 배우자로 인한 이혼은 어떻게 될까요? 아쉽지만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똑같이 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 바람을 피든 범죄를 저지르든 사기 결혼을 하든 폭행을 하든 결국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하되 재산 분할은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벌이 부자만 손해보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가사일에 대한 기여도는 퍼센테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벌이 부자일 경우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절대값이 올라가겠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재산 분할 시 이전 계약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 분할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도 재산 분할 자체는 정해진 법 절차대로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결국 재산 분할이 된다는 뜻이죠. 요즘 이러한 이슈로 재산 분할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혹은 이혼 시 자신의 재산의 최대 50%를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만약 그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발전시켜 향후 불가피한 일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한테라면 이혼할 때 나의 재산 50%를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대를 만나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겠죠. 남자는 여자에 대해 알아야 하고 여자도 남자에 대해 알아야 하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고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아예 안 해버리기엔 우리의 삶이 아깝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오랜 기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니까요. 누군가에겐 공정하고 누군가에겐 유리하고 누군가에겐 불공평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할 대상을 신중하게 만나야 하며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